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어제 한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고 출마한다면 대구에서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 추석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엉터리 연구개발 사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진 군과 군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늦더위도 이젠 누그러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9월에 반이 지났지만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25도 보이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주춤하던 낮 기온이 조금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후부터는 더 일교차가 큰 날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어제 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안동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구가 거론되고 있는데 권 전 시장은 출마한다면 반드시 대구에 나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해 장관 등 내각에 입각할 것이라는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에 어울린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고향인 안동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안동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대구시장을 8년 역임했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출마하지 않는다. 출마한다면은 반드시 대구에서 할 거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정치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야 변화할 수 있다며 원팀 정치의 구심 역할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지역 간 양극화, 수도권 공화국이 낳은 재앙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임을 암시한 겁니다. 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이게 발벗고 나서거나 여야 간에 정말 머리를 맞댄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없습니다. 출마할 지역구로는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중단된 대구 신청사의 달서구 건립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달서구 병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주축이 돼 창립한 포럼의 사무실이 위치한 수성구 을 지역구와 재선 국회의원이 잘 배출되지 않는 중남구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권 전 시장이 대구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는 조만간 보여주겠다고 밝혀 추석을 전후한 행보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 추석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83개 회사를 대상으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67.8%인 192개 회사가 작년 추석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78%, 제조업은 63.3%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IT가 69.2%, 기계 부품이 66.7%, 섬유 65.6%, 자동차 부품 51.4% 등이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8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수출은 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2차 전지 소재가 포함된 기타 정밀 화학 원료가 중국 수요 감소로 25.2%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경북 수출은 4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중국발 수요 둔화가 위험 요인으로 예상되며 수요처 다변화와 기술적 격차 유지 대책 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은 기계, 또 금속 분야 연구 개발과 상담, 기술 이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을 상대로 엉터리 연구개발 사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연구원은 그에 따른 조치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A팀장은 2020년 중소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A팀장은 과제 책임자로 진흥원 연구비를 받아 한 업체와 초정밀 가공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특별점검에서 함께 연구하던 업체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겠다며 추진한 모델도 기존에 여러 대 제작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A팀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2년여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장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1,740만 원까지 부담했습니다.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형사고발을 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이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야들이 다시 연구윤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걸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끌기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 않냐면서 참여 제한 처분이 연구원에도 내려져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과 군의회는 임시 저장 시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핵 폐기장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원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7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 후 핵연료 6천여 다발을 원전 내 습식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7년 뒤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부진에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이 건설되면 지체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회는 이에 대해 새로운 핵폐기장의 건설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건설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식 저장소는 한전 발전사업자가 이제 강행을 한다고 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또한 문제죠. 의회에서 결의를 본 거는 부진의 건식 저장소를 짓지 말라는 거죠. 또 정부가 울진에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지 않겠다고 지난 1999년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울진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 2, 3, 4, 5개 하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더 이상의 추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공문도 저희들 군에다가 받았거든요. 울진군도 위험성이 높은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지금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운전이나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와 지역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이 수십 년째 미뤄지고 정부와 한수원이 임시 저장 시설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원전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과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국산 신품종 포도인 슈팅스타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독특한 색깔에 당도도 높아서 스타 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도시험 재배 농장입니다. 불그스름한 색깔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고급 포도 시장을 겨냥한 국산 신품종 슈팅스타입니다. 포도알마다 다양한 크기의 점들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불꽃이 터져 흩어지는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도는 평균 19.8브릭스, 샤인머스켓보다 높고 산도도 0.31%로 상큼한 맛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 달콤한 향에 씨가 없어 달고 먹기 편한 과일을 선호하는 요즘 소비 추세에 적합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달콤한 향과 맛 그리고 독특한 과피색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등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현장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샤인머스켓 재배가 가능한 곳이라면 슈팅스타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슈팅스타 포도를 맛을 보니까 이 포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년에 식재를 해서 꼭 더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산 신품종 포도의 등장으로 샤인머스켓에 내준 포도 시장을 되찾고 새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이면서 풍부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과학자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공계대학인 카이스트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의과학대학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사과학자를 키워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다른 대학들의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해 의사과학자를 키우고 있는 카이스트. 지금까지 국내 의사과학자의 절반 이상인 184명을 배출했고 유전체 분석으로 희귀 질환을 찾아내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방향을 제시하거나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특성을 밝혀 치료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들과 컬래버레이션 협업을 해가지고 환자 샘플을 얻어서 어떤 환자들이 중증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중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이토카인 물질도 찾게 됐고요. 최근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 세계 상위 10개 제약회사 과학 책임자의 70%가 의사과학자일 만큼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공계 대학인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이른바 과기의전원 설립에 본격 나섰습니다. 오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크게 인공지능과 의공학, 바이오 분야에서 연간 5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를 뽑는 기존 의과학 대학원과 달리 일반 학생을 모집해 4년의 의무 석사 과정과 추가로 4년의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대학병원 설립 없이 미래 바이오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의사를 키운다는 겁니다. 카이스트 같은 공대에다가 이런 의대를 하나 만들면 여기서 처음부터 완전히 공학적인 이런 의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의대를 운영 중인 다른 대학들의 거센 반발입니다. 과기의전원을 신설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기존 정원을 나눠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입니다. 실제 충남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 협의체인 총장협의회는 최근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기존 의대, 대학 병원과의 협업으로 충분하다는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역시 의사 면허를 따게 되면 다수가 개원 등 진료 현장에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과기의전원 설립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온천이었다가 쇠락한 충주 수안보 온천이 그동안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둘 가시화하면서 새로운 온천 관광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충북의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문을 연 수안보 온천의 한 호텔입니다. 객실마다 작은 정원과 야외 탕을 갖췄습니다. 대중탕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객실은 16개가 전부, 대부분 2명만 묵을 수 있습니다. 실내의 조명과 색감도 일부러 어둡게 했습니다. 몰입의 휴식, 그다음에 사색과 명상의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오시는 고객들이 하루를 머물면서 또 쉬실 수 있는. 그동안 한국의 온천 문화가 대중탕에서 때를 미는 것이었다면 일본의 류칸처럼 온천 본연의 기능과 온전한 휴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부담이긴 하지만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고급화로 차별성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중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수안보라는 온천, 이 공간, 이 지역 자체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한방과 양방은 물론 대체의학으로 온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갖췄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수안보 온천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부내륙 철도가 수안보까지 연결돼 KTX역도 생깁니다. 정부도 수안보 온천의 경쟁력을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온천 도시로 충주를 지정했습니다. 온천 도시는 온천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수안보에는 도시재생 등 950억 규모의 공공투자와 3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제도약의 기틀도 마련 중입니다.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수안보를 전국에서 찾아와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옛 명성을 다시 찾아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쇠락한 온천에서 명성을 되찾겠다는 수안보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북 지역 경찰관의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 추정영장을 유효기간 내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건 피해자가 범행 관련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오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거나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면제되며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의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포항 죽도시장, 영덕시장 세 곳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식품 당일 구매 금액이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미만이면 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장 환급 장소에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내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9월의 반이 지났지만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25도 예상되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주춤하던 낮 기온이 조금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자외선 지수도 보통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 고령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5도, 고령은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20도, 청송은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2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2도고요. 낮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강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